배전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많이 안 나옵니다. 배전은 사실. 하지만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배전 분야 요약을 해놓은 예일문화사 책을 제가 스캔을 떠놓은 겁니다. 옛날에 사가지고 다. 요거는 이제 한전에 이제 과장 진급시험 볼 때 보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오겠죠. 예? 장주, 지선, 전선, 가선, 변압기, 접지공사, 인입선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험 문제에 좀 변이 적을 거고요. 요 뒤에 보면은 배전 전압 관리 업무 지침. 전압에 대한 관리 업무 지침이 나온다는 얘기죠. 아까 110V, 220V. 고장 계산, 유도장애, 배전 보호협조 나오죠. 선로 순시 이런 부분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무정전 공법 절차 이런 거 시험에 나왔었죠. 옛날에 다. 휴전 업무 처리 지침. 가공 케이블 배전 방식 나오죠. ABC 배전. 여기에서 나왔던 그런 키워드들이 다 문제로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서 안 나왔던 것들이 이제 나중에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는 스폰 네트워크 나오죠. 그럼 여기서 나왔던 부분, 이런 내용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관연도 문제를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걸 다 하고 나면은 그거를 다 하면 제가 보기엔 그것까지 다 하기도 힘드실 겁니다. 그거 다 하고 이제 999점을 맞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까지 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안 보셔도 기본에 나와있던 책들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내용을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전 자동화 유지 보수. 배전 자동화에 대한 문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려우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 요거는 배전 기술 총량 2004년도 판인데 먼저 개론이 나옵니다. 요거는 우리나라 전력계통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배전 일반, 배전 전압의 종별이 어떻게 되는지, 표준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 전기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여러분들 다 배우셨던 거죠? 그런 내용들로 가고 그다음 배전 설비를 어떻게 계약하는지, 배전의 품질이 어떻게 되는지, 경제성을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공급 신뢰도 주파수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요. 여기 부분이. 이런 부분도 나온다고요. 구성 이런 부분들도 나오는데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나온다고요. 배전 설계 설계인데 이게 뭐죠? 13장의 배전 선로의 이제 다음 장에 배우게 될 정기적 특성에서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요. 선로 정수, 전압 강화, 손실, 고장 전류 계산, 유도 장애, 배전 선로 건설할 때 이제 이런 기기들이 필요하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ABC, 무정점검법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크게 아실 필요가 없으니까 지중 배전 선로에 대한 구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고 내염 이런 것들은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배전 계통의 보호기기 14장에 나오는 거. 배전 선로의 관리와 보호에서는 배전 선로 운영을 하기 위한 보호장치들에 대한 것들 뭐가 있었죠? 아까 RSF나 RSL을 외우시라고 했죠?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저, 라인 퓨저, 자동 구장 개폐기, 선로용 퓨즈, 고장 구간 개폐기, 리클로저 이런 설비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는 얘기죠. 배전 자동화가 하나의 챕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전 자동화가 나온다고요. 꼭. 왜? 대제목이니까. 아까 이런 것들은 소제목이죠. 대제목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여기서 대제목이 또 뭐가 있었죠? 배전선로 건설, 배전계통의 보호기기. 보호 부분 시험 나온다고요. 배전선로 보호. 여기 또 뭐가 있었죠? 배전 일반, 배전 설비 계획. 뭐 이런 부분에서. 배전 자동화. 거기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FRTU가 뭐, 피더 리모트 터미널 유니트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은 따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배전 자동화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동작하는지, NDIC는 뭔지, 네트워크, 개경 이런 것들은 좀 잘 안 나오고요. 안전관리도 잘 안 나오고, 요게 나옵니다. 문제로. 분산형 전원의 개통 연계 기술만 25점짜리로 나옵니다. 그때 배전 쪽에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키워드가 뭐였죠, 여기? 전보 고독 단상 역주. 전보를 받으니까 고독해가지고 한 상 차려놓고 혼자서 술을 거꾸로 먹었다, 역주했다. 예? 이렇게 제가 키워드를 말씀드렸죠. 역주에 대한 문제점. 단독운전 시의 문제점. 이런 식으로 다 설명드렸었죠. 연기 기술 기준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분산형 전원 연기 같은 경우 25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고, 배전 자동화 25점짜리로 나올 수 있고, 전압 조정 25점짜리로 나올 수 있고, 그게 10점짜리로 나올 수 있는 게
ABC 배전 방식이라든가 무전전공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배전 계통의 구성이라든가 전기 방식을 비교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배점이 작은 걸로 나올 수 있겠구나. 이 흐름을 자꾸 보시다 보면은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요거는 이제 작년에 했던 것들 배전 계통 개요. 예? 장기 배전 계획, 배전 용량 계획, 고장 계산, 전압 관리, 배전 계통 보호, 신뢰도 평가, 경제성, 손실 이런 부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교수님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면접 볼 때 좀 문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전 계통을 어떻게 계율한지, 장기적인 배열, 신뢰성, 뭐 경제성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배전 쪽까지 그런 부분을 하기는 힘듭니다. 경제성, 손실, 신뢰도 평가, 이 손실 계수, 부하 손실 개수, 부하 분산율 이거 다 배우셨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또 나올 수가 있겠다. 전압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겠다. 보호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가 있겠다. 이런 부분들. LOAP 나오죠?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지금 300페이지인데 보시면은 여기 지금 배전 전압에 이 탭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5개 1, 2, 3 여기는 1번, 2번, 3번으로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주상변압기 탭이 한번 넘어가면서 볼까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 요거는 지지물이 어떻게 되는지, 예. 지지물이 애자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 나와 있고 뒤쪽에 전선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고요. 여기 SVR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주상변압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뒤에 SVR이 나와 있었는데 여기 피렉이 또 나오죠. 피렉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예? 동작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기존에 배우셨던 열폭주 현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도 배우시고 접지 설비 부분 또 나오니까 이런 부분 다 같이 연계가 돼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이런 것들은 케이블의 구조 같은 경우, 뭐 케이블의 관로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다 앞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게 똑같이 지중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배전 쪽에서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SVR이 어디 있더라. 장기 배전 계획은 필요가 없고요. 단기, 중단기 이런 식으로 이제 대책을 쓰실 때 써주시면 되고요. SVR이 이제 나중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뒤쪽에 있었는데 전압관리의 기본 개념 해가지고 LDC가 맞죠? 예? 예. 요거 같은 이제 나중에 전압 조정 방식에서 전력계통공학에 가면 나옵니다. LDC에 대한 방식. 탭 제어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하는지. LDC 이 그림을 전력계통공학에 가면 이 그림을 수도 없이 보실 겁니다. 나중에 이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압 조정할 때 발전소의 전압 조정에서 AVR이나 AQR을 이용해서 전압 조정할 때 이 그림이 나옵니다. 전력계통공학에서. 주상변압기 아까 이런 식으로 이제 탭이 올라가면 전압관리 쪽에서 올려줬다 내려줬다 계속 한다. 탭을 올려준다. 이런 것들 넘어가고요. 전압강화 계산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관련된 문제 중에 여기 이제 저기입니다. 선로 전압 조정 장치 PVR이라고 되어 있는데 SVR입니다. 이게 같은 용어거든요. 이런 변압기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럼 모선에도 달려 있는 경우도 있고요. 분기선에 달려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 보면 모선에 SVR 다는 경우, 그다음 분기선에 SVR 다는 경우 해가지고 그 답안지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이런 걸 단다는 얘기입니다. 그 제어 장치가 또 달려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배전선로에도 SVR을 달아가지고 중간중간 전압을 올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사진들. 옛날에 그 사진 한번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여기 있는 것들은 시험에 나올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다른 챕들은 안정도나 이런 쪽은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갖다 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3장. 배전선로의 관리와 보호 부분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13장. 그 외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뭐냐면요. 이건 책에서 나온, 시중에서 판매하는 책들입니다. 배전 개요, 배전 설비가 어떻게 되는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지중 설비가 어떻게 되는지, 아까 나왔던 것처럼 전력 품질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키워드들, 그 다음에 플리커, 배전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아까 보셨던 그 교수님들이 옛날에 책을 썼던 겁니다. 전기업에서.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전기요금, 에너지 절약, 그 다음 배전선로 고장 계산 보호협조, 배전 시스템 보호협조에서 여기 보시면 퓨즈, 구간 개폐기, 뭐, ALTS, ASS, 뭐, 이런 부분들이 문제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처리 업무, IT 쪽에서 스마트 그리드, 뭐, 매크로 그리드 해가지고 배전 자동화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여기 마이크로 그리드는 나오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이런 것들이 변압기, 이런 부분들이, 이게 대한전기학회에서 이제 판매를 합니다. 지금 최신 배전 시스템 공학에서 판매하는 자료들에 대한 그 자료들입니다. 지금 이게 다 초판 만들기 위한 그런 자료들이거든요. 그런 자료들이고요. 이게 분산형 전용 배전계통 연기기수 해설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요게 한 문제로 나온다고요. 이렇게 사내에서 사용하는 부분.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연기 업무 절차가 아니라 연기 기술 기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산형 전원이 뭐고, 그걸 하기 위해서 병렬운전 조작 합의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게 이제 전보고독 단상 역주를 해가지고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가 있는데, 그걸 이제 분산형 전원이라고 하죠. 신에너지가 있고 재생에너지가 있습니다. 총 신에너지 3개, 재생에너지 8개 해가지고 총 11개 에너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분산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분산형 전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분산형 전원에 대한 태양광, 풍력, 수력 이런 부분에서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한 문제로 나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이 그냥 보통. 그래서 그게 나온 이유가 이 부분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안전공사에서 나왔던 이제 배전 실무 책 같은 경우. 배전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선로에 들어가는 고장전류 계산하고 보호장치가 어떻게 되는지. 왜 책에 나와있던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니까요. 요게 끝입니다. 그거를 한 200페이지로 만들었는데 다 카피를 해놨습니다. 옛날 책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다른 출판사에서 이제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발성 배전 문제, 집. 배전 쪽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 배전 선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근데 25점짜리로 나왔었다. 이렇게 답안지를 쓰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압 강압률과 전압 변동률을 정의하시오. 이런 게 10점짜리로 나왔다. 그거에 대한 답안지는 이런 그림과 수식으로 정의를 해라. 아까 여기 보셨던 다중접지, 배전선로, 중선의 역할 3가지를 써라. 2가지 전압 시득 제일 먼저 나온다고 그랬죠? 이런 내용으로 써라. 퓨즈. 단상변압기 퓨즈를 통하여 설치되고 있다. 퓨즈 부분에 왜 연결되고 끊어지면 안 되고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내용들도 나갈 거예요. 이거는 이것도 옛날에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3상 4선식 직접 접촉 방식으로 통일한 기술적 경제적 근거. 그거에 대해 답을 썼던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답안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답안지를 보시고 흉내를 내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고, 배전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교과서를 보시면은, 교과서는 여기다 나왔는데 13장 배전선로의 정기적 특성입니다. 13장도 이따 시간이 되면은 좀 참고 자료를 설명드릴 텐데 제가 오늘 이 13장을 다 못 나갑니다. 이게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13장 좀 하고 14장도 이렇게 넘어갈 텐데요. 그 다음 주에 안 되면 또 14장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전력계통 요약을 먼저 해드린 다음에 전력계통을 들어가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간은 맞춰드립니다. 근데 발전 쪽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립니다. 왜냐면 대부분 공부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처음에 송배전공학을 가장 많이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력계통공학을 보십니다. 발전공학은 안 보고 시험을 봐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시험 문제 나와봤자 한 2문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31문제 중에. 비율이 좀 적다 보니까 그거는
뭐 6문제 나왔는데 그쪽에 발전 하나 나왔다. 선택 안 해도 합격하는 데 지장 없거든요. 근데 6문제 중에 2문제가 발전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자, 선로정수는 RLCG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배전선로도 송전선로와 마찬가지로 전선을 쓰고 있기 때문에 RLC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송전선로에 비하여 길이가 짧기 때문에 G는 무시해도 영향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저항의 부분.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저항은 R은 로 AL. 앞에서 시험할 때도 R은 로 AL에서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복잡하니까 빼버리라고 했죠. 그냥 R1, R2, R3, R4로 그냥 쓰시라고요. 내용은 똑같으니까. 채점자가 봤을 때는 원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채점자들은 그거를 더 쓰면은 뭐 1점을 더 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보다는 차라리 다른 걸 더 해서 그 떨어진 점수를 더 많이 하시는 게 낫습니다. 전선의 저항률, 길이, 단면적, 수식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R은 로 A분의 L 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뭔지, 그 다음에 로, 저항률이 55분의 1이고 58분의 1이고 35분의 1이죠. 저항률이 이렇다 보니까 도전율이 이제 이거에서 또 계산이 되는 거죠. 도전율이 얘가 100%죠. 얘는 몇 프로죠? 97%. 얘는 몇 프로죠? 61%죠. 그거 다 기본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나중에 쓰실 때 이렇게 같이 또 써주시라고요. 얘는 이제 58분의 1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얘가 100%가 되는 겁니다. 58분의 1에서. 얘는 58분의 1에서 55분의 1이기 때문에 97%가 되는 거고, 얘는 58%를 기준으로 해서 35%니까 61%가 됩니다. 그냥 계산해 볼까요? 35 나누기 58? 대략 비슷하게 나옵니다. (35) 나누기 58은 60.3%죠. 61%죠. 그러면 55 나누기 58은 95%인데 97%로 나옵니다. 왜냐면 거기에 이제 자승하고 또 다른 팩터들이 또 들어가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덕턴스. 인덕턴스 뭔지 이제 어디서 설명드렸냐면 선로정수하고 코로나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 RLCG. 그러니까 생략을 하는 겁니다. 0.05가 내부인가요? 외부인가요? 예? 예? 외부인가요? 예? 헷갈리시면 안 되죠. 얘는 내부죠. 왜 얘가 외부고.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사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보셔야죠. 이 단위도 헷갈리시고. 0.05 플러스 0.4605 로그 11m라는 R분의 D 미리 1% 캐리미터.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파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성배정공학에서 제가 10장까지의 그런 부분들은 거의 기본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걸 모르면 그 뒤에 거는 더 모릅니다, 지금. 등가 성간거리는 다 곱한 다음에 그 3개니까 루트 3이라고요. 4개면 4가 들어가겠죠? 6상이면 여기 6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선의 종류들이니까 이것도 좀 생략하고요. 뭐 이걸 크게 설명을 드릴 게 없어서, 여기 보면은 얘가 원형일 경우고 이거는 부채꼴일 때 그 부분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죠. 왜냐면 수식을 계산한 게 그렇게 나온 거니까. 그렇다고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냐? 제가 보기에는 이거 외워서 쓰실 분이 있을까요? 이런 건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죠.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설명을 드리면 드릴 수는 있는데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으니까요. 중요한 거는 따로 있다. 이제 XL은 2파이 FL이라는 걸 아시죠? 그래서 2파이 L 때문에 고주파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주파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저항이 늘어난다. C 성분은 주파수가 올라가게 되면 저항이 떨어진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알아야 될 게, 가공선일 때하고 지중선일 때 인덕턴스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가공선일 때 인덕턴스의 값이, 성간거리가 넓어졌다는 거 뭐죠? 가공선이니까 성간거리가 넓어졌죠. 지중선은 붙어있으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가공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공선은 인덕턴스 값이 증가하고, 전선이 굵어졌다는 건 뭐죠? 간격이 가깝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지중선이 되겠죠. 복도체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인덕턴스가 감소한다. 전선이 굵어졌다는 거는 등가 그 부분이 해지니까 얘는 복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복도체를 하게 되면 임피던스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인덕턴스 값도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장진료도 줄어들고 뭐 코로나도 억제가 되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제 커피시턴트를 또 보시면 시성분에 대한 것들. 이게 수식이 어떻게 되죠? 2선식이니까 2가닥, 3선식이니까 3가닥 아닙니다. 요 수식들은 다 빼고요. 예? 0.4605 였었나요? 0.02413이죠? 0.460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이게 계속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밑에는 0.02413입니다. 예?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R분의 D. 이 수식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앞에서. 여기가 0.02413입니다, 여기가. 예? 여기가 밑에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R분의 D죠. 근데 D라고 이제 하기보다는 뭐 2H로 표기를 하기도 하고, 가공선에서는. 지중선에서는 D라고 표기를 하기도 하고요. 뭐 R로 표기를 하기도 하고, 조금씩 이제 틀려집니다. 용어들은.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전력 케이블의 경우. 케이블의 경우는 얼마나 커진다고요, 정전용량은? 20에서 30배. C성분이. 성간거리는 짧아지는데 유전율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문제 나왔던 게 있었죠. 가공선과 지중선에, 예? L과 C를 구하는 부분들. 전파속도 구하는 부분. 특성 임피던스 구하는 부분. 다 나왔죠. 특성 임피던스는 얼마였죠? 예? 보통 300에서 500옴 정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식으로 이제 계산해서 이제 써주셔야 되고, 전파속도는 얼마였죠? 3 곱하기 10의 5승, km/s. 30만 km라고요. 빛의 속도라고요, 전파속도가 바로. 근데 이제 비유전율이 들어가면 루트, 유전율, 입실론 분의 1로 해가지고 유전율이 지중선에선 떨어진다.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던 거, 생각나시죠? 그거 이제 생각나서 써주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이거를 답안지에 쓰기에는 배전솔로에 대한 걸 물어보지는 않고, 가공 쪽에 대한 그런 그 송전 쪽에 대한 문제는 나와도, 배전 쪽에 대한 문제는 나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온 김에 그거 한번 대세김질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들은 넘어가시고요. 중요한 건 이거다. 전압 강하다. 전압 강화는 뭐 때문에 생긴다? 역기전력 때문에 생긴다. 이런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선로에 전류가 흐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역기전력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서 방해하는 힘 때문에 전압 강화가 생긴다. E는 마이너스 L dT분의 DI죠. 그래서 전압 강화율은 입력분의 출력이죠. 예? 그 입력이 뭐냐? 이쪽에서 우리가 받는 부분이고 출력은 저쪽에서 뺀 부분이죠. 유리다 보니까 전압 강화된 부분만큼에 대한 요율이죠. 이건 송전단에서 수전단으로 오는데 필요한 전압 강화 델타, 이게 델타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델타 V가 되는 거고, 여기에 델타 V 값이, 여기는 V 값이 되는 거죠. 수전단에 대한 전압분의 델타 V 곱하기 100입니다, 결국은. 계산식을 그렇게 쓴 겁니다, 그냥. 어렵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전압 변동률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 여기에 대한 비율이죠. 예? 변동률은 좀 틀려집니다. 변동률이라는 거는 어떤 기간적인 부분을 좀 보셔야만 됩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기간적인 부분. 이건 접속된 크기에 따라서 하는 그 부하율에 따라서 변화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얘는 기간적인 부분. 그래서 이거는 전부하시, 무부하시. 전압 변동률은 부하가 갑자기 변화했을 때 그 단자 전압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 전압 강화율은 순간적인 것. 얘는 이제 기간이라는 부분이 어떤 시간을 두고 좀 보라는 얘기고, 시간을. 기간이라는 건 좀 아까처럼 단기간을 보는 게 아니라 장기간을 보고 봤을 때 전압 변동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1시간 동안 전압 변동이 이렇게 생겼다. 100V에서 90V로 떨어졌다가 50V로 떨어졌다면 전압 변동률을 가지고 계산하죠. 그 1시간이나 10분이나 30분이냐를 보는데, 대부분 한전에서는 전압 변동률을 30분당 몇 프로 미만으로 제한을 해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13V, 6V 이게 30분당 전압 변동의 폭입니다. 30분당. 이런 게 전압 변동률이고요. 전압 강화율은 순간적으로 강화된다는 거, 아까 세그스웨일 뭐였죠? 순간적으로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 그러죠. 비행기 타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하강한다 그러죠. 갑자기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야, 갑자기. 요거는 순시적인 부분. 어떤 주어진 시점에서 그때 흐르던 부하의 크기에 따라서 수전단 전압이 얼마만큼 강화된지 순간적으로 강화된 부분이 전압 강화율이고, 요거는 갑자기 변화했을 때 그 단자 전압이 변화하는데 그거는 약간 시간을 두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압 변동률은 가령 하루라든지
임의에 주어진 기간 내에서 부하의 변동에 따라서 전압 변동폭이 어느 정도로 되느냐 하는 범위를 나타내는 거다. 이런 정도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전압 강하를 순간적인 강하, 전압 변동량은 시간적인 부분을 가지고 보는 부분. 배전선로의 전압 강하. 그래서 이렇게 떨어진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 승합기를 이용한다든가 SVR을 이용한다든가 한 번 더 올려준다 그랬죠. 안정도 향상 대책에서 전압 변동 범위가 승속 중이었죠. 승합을 하거나, 예? 소극 여자 방식을 사용하거나, 중간 저장 방식을 사용하거나, 그거 다 전압 조정한 겁니다. 안정도에서. 직류선로에서 전압 강하면 전압 변동률. 요게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요거는. 직류선로다 보니까. 이제 그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런 수식이 있는데, 요 직류에서의 부분이다 보니까 그림을 그려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한번 보시면 되는데, 설명을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냥 빨리 넘어가면서 설명을 할 텐데, 단거리 송전선로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5장에 단거리 송전선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이거 25.0를 나온다고 그랬죠.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에 뭐죠? 송전단 전압, 여기는 수전단 전압, 여기는 임피던스 전압 강합니다. 예? 얘는 뭐라고? 무슨 각이죠? 예? 이게 부하각이겠나요? 이게 역률각이죠? 예? 이게 역률각입니다.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코사인 세타 아닙니까? 코사인 세타니까 우리가 뭐 맨날 하는 게 역률 따지죠? 얘는 역률각입니다. 얘는, 예? 얘가 이제 부하각이 되는 겁니다, 부하각. 부하각, 상차각 얘기하는. 예, 부하가 걸렸으니까 왜냐면 여기는 송전단이고 여기는 수전단이니까 부하가 걸림으로써 생기는 각이니까 부하각입니다. 얘는 뭐라고요? 여기 이렇게 된 각이? 예? 임피던스 각. 예? 임피던스 차이에서, 예? 지금 임피던스에서 R과 X의 임피던스가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피던스 전압 강화가 일어났으니까 임피던스 각. 근데 요 세타가 아니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합해진 각이. 그게 이제 임피던스 각이 됩니다. 용어들이 이제 조금씩 틀려지는데 그런 개념으로 외워두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설명해 드리는 게 뭐냐? 얘하고 얘 부분의 합이 얘다. 이걸 설명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설명하냐? 얘하고 얘를 본다. 그겁니다. 얘하고 얘를 보기 위해서는 얘 부분을 봐야 되니까 요거의 코사인 세타 하면 여기 나오죠. 근데 얘는 요거의 사인 세타인데 그러려면은 요거의 사인 세타가 요거의 사인 세타를 요거의 코사인 세타를 요걸 빼줘야지. 전체에서 여기 부분을 빼주는 부분. 허수성분은. 그 부분 설명했던 겁니다. 그걸 이제 똑같이 쓴 건데 그 수식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R, X, 이거 뭐라고요? Z. 얘는 IZ라고 씁니다. 임피던스 전압 강화. 예, 그 그림이 빠져 있지만. 그래서 Z는 뭐라고요? 여기 R 부분하고 여기 X 부분을 합한 여기 부분이 Z라고요. 그 ES는 뭐라고요? 요 ER에다가 요 IZ 여기 올라갔던 부분 있죠? 이게 처음 오신 분들 있기 때문에 보시면. ES는 뭐라고? ER에다가 IZ 접한 부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거 근데 그 IZ 부분을, 요 IZ 부분은 어떻게 표시하냐? 요거하고 요거로 표시를 한다. 그겁니다. 요거하고 요거로 표시한데, 그 코사인하고 사인 부분을 계산할 때, 요거보단 요게 나와서 요걸 환산한 게 요거라고 설명을 드렸죠? 여기 부분이 X성분. IR에 대한 코사인 세타. IR에 대한 코사인 세타는 어디죠? 요만큼이죠? IR에 대한 코사인 세타는 여기까지 있는 겁니다. IX에 대한 사인 세타는 여기 부분이죠? 밑변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게 밑변, 요게 높이죠? 높이니까 제2성분이 들어있는데 X 코사인 세타에서 IR 코사인 세타를 뺀다. X에 코사인 세타를 했던 건 여기죠? 여기까지 해서 IR에 사인 세타를 빼면 요걸 뺀 겁니다. 그게 여기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높이 부분이. 그렇게 해서 더한 게 이거다. 앞에서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탄젠트 이거 똑같이 나오는 거고 그거 다 더하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부분은 여기나 거의 같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무시해도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전압 강하고 전압 강하를 이렇게 계산했다. 그래서 IR 코사인 세타, X 사인 세타에다가 여기다 2를 곱합니다. 2를 곱하면은 얘 1이죠. 여기 2를 곱하면은 예?
나중에 여기 이제 VI, 위에다도 2를 곱하고 밑에다도 2를 곱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요 수식이 나오는데, 전압 강하율에서. 여기다 2를 곱하고 여기다 2를 곱합니다. VI, 여기 코사인 세타에서. VI 코사인 세타는 뭐죠? PR이죠. 이게 V의 자승이 되고, 이게 PR이 되는 거고, 이 V의, 예? P가 아니라 Q가 되죠. Q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R 코사인 세타, X 사인 세타 해가지고 나중에 이 수식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그 수식이 빠져 있습니다. 그 수식이 맨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V 자승분의 PR 플러스 QX가 나온 게 바로 여기서 밑에도 2를 곱하고 위에도 2를 곱한 다음에 다 더해준 게 그 수식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요것도 옛날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증명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25점짜리 내지 10점짜리로 나온다고요. 단거리 성분전설로.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가 있는데 다 형태는 이걸 가지고 쓴 겁니다. 요거는 넘어가고요. 뭐 큰 내용이 없으니까. 이것도 다 보시면 되고요. 다 보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앞에서 다 설명드렸던 거니까. 전압 강하율이 앞에 하고 똑같은 건데 2를 V로 쓴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은 이거를 증명하는 문제가 나오더라. 손실계수 부분은 다음 주에 또 설명을 또 드릴 건데 오늘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3장의 2번을 보시면은 요건 보시면은 전압 강하율입니다. 전압 강하율이니까 아까 그 전압 강하율의 수식 여기까지 나왔죠? 여기까지는 보시던 수식이니까 거기서 이제 I를 놓고 필요해가지고 나눠서 계산하면 120점이 나왔다는 얘기죠. V는 자세히 보실 게 여기 보면 부하단에 대한 전압은 나왔는데 송전단에 대한 전압이 없습니다. 전압 강하율은 어떻게 되죠? 송전단의 전압에서 수전단의 전압을 뺀 다음에 수전단의 전압에 대한 비율로 계산해 준 게 전압 강하율이었죠. 그러니까 먼저 송전단에 대한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 6000V에서 임피던스를 알아야 되니까 임피던스가 흐르는 전류를 알아야 되니까 임피던스가 얼마고 왜?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아닙니까? 여기 나와있던 요 수식대로 해가지고 I값 계산하고 R값 계산하고 X값 계산하고 코사인 세타는 얼마인지 역률이 80%니까 이게 80%면은 요건 1-0.8의 자승이죠. 사인 세타를 그렇게 넣은 겁니다. 120.8이라는 P라는 값은 얼마라는 게 나왔죠? 얼마요? 1000kW. 문제에서 주어진 걸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 P라는 값을 넣고 P는 루트 3 VI에서 전압이 6000V고 역률이 0.8이니까 120점. 요건 수전단에 대한 전압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전단에 대한 여기 보시면 송전단이 있고 여기 저항이 있고 수전단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수전단에 대한 전압과 역률이라든가 부하를 알고 있는데 이 송전단에 대한 전압을 모르다 보니까 여기서 전압 강화가 얼마가 생겼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전압 강화가 생긴 일을 알려다 보니까 여기 저항은 아는데 여기에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르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 전류는 여기 있는 데이터로 전류를 구한 거고 거기다가 각종 임피던스를 넣어서 계산하면 여기서 얼마만큼의 전압 강화가 일어났다는 걸 아니까 요 전압을 거꾸로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IZ만큼의 임피던스 전압 강화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아까 그림으로 보시면은 얘는 알았고 이제 얘를 알면은 여기 부분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풀어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계산하면 3.47%가 나왔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얘도 보시면 이제 킬로와트가 나오죠? 송전단에 대한 전압 나왔죠? 수전단에 대한 전압 나왔죠? 그러면 단자전압 강화 600V라는 게 나왔죠? 그 600V에 필요한 부분들이, 전류가 얼마라는 걸 이제 거꾸로 계산하는 겁니다, 이제. 앞에 거하고 똑같은데, 전류가 얼마가 나왔습니다. 전류가 얼마가 나오면 그 전류가 흐르기 위한 역률이 나왔죠? 6000V라는 전압 나왔죠? 전류 나왔죠? 그러면 그때 부하를 얼마만큼 쓰고 있다는 건 나오죠? 똑같은 걸 그냥 여러 개 그냥 쓴 겁니다. 2번이나 3번이나. 여기는 이제 좀 틀려지는 부분이 전압 강하율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승전단압에 대한 전압 강하율을 넣어가지고 전압을 계산해서 10%에 맞게끔 이제 계산을 해주는 부분이 좀 들어간 겁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또 보시면 똑같이 I를 이용해서 계산한 다음에 여기는 손실 부분이 들어갔다. 여기 부분이 하나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손실. 똑같은 부분인데 손실만 하나 더 추가됐다. 13-5 들어가면은 또 전류관은 수식 맞죠? 예? 송전단에 대한 전압은 22.99, 수전단에 대한 전압은 20.6kV다. 근데 여기서는 역률이 안 나온 겁니다.
8옴, 14옴 하다 보니까 이제 전류가 안 나왔으니까 전류를 거꾸로 계산해서 집어넣고 역률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역률을 거꾸로 계산해서 얼마라는 걸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건 이제 근해 공식을 아셔야지만 됩니다. 수학에서. 예, 수학의 정석책 보면은. 근해 공식이 뭐였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자승 마이너스 4ac 이건 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근해 공식이니까 이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2a a가 260이고요. 이 방정식에서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입니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자승의 법칙에서 여기 그러면은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은 답이 두 개가 나오겠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요거의 코사인 자승 세타가 뭐냐 이거죠. 그게 두 배가 되면은 0.973이 플러스고요. 마이너스가 뜨게 되면 마이너스 0.684가 나옵니다. 마이너스라는 게 역률이 마이너스라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상황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플러스 부분을 취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전압강월, 전력 손실률이 또 나옵니다. 아까 배우셨던 손실이 추가가 돼가지고 또 나왔죠. 똑같이 전류를 구하는 부분은 나옵니다. 그 전압강월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은 전압강월이라는 입력분의 출력이죠. 결국 그러니까 수전단 부분이고 이거는 송전단 부분이 되겠죠. 그 송전단 부분에 대한 전력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송전단 전력이 얼마가 걸려있다. 손실은 또 10%니까 그걸 또 손실로 또 계산한 거고요.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전압강화는 얼마가 된다.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풀어보셔야만 됩니다. 전력 손실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건지만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은 간단하게 다음 시간에 뭘 할 건지 요 13-3 부분은 전력 손실은 옴손 나왔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에 손실계수 나왔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손실계수가 요 두 줄 어느 기간중 같은 기간중 어느 기간중은 뭐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손실계수에서 여기서 나옵니다. 요 WC 부분이 뭐가 되어 있죠? 주기가 0에서 T까지 손실 I자승 R, T, D 손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중 실제로 T 시간중 그 다음에 여기 최대값 나오죠. 최대값 나중에 보시면 이 밑에 있는 최대값이고 여기는 그 평균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앞에 적분했던 그 내용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은 이거란 얘기죠. 그래서 IM 자승의 RT가 밑에 부분이 해당되는 거고 이 분산 손실계수 H는 요거는 같은 기간중이니까 적분을 해야 되니까 0에서 T까지 I자승 R, DT를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거고 요거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요거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 보시면 되고 부하 분포설로 해서 이 X가 뭐다? 아까 거리라고 했죠? 여기 책에서는 여기 나왔죠? 2분의 1 평등분포 2분의 1이라고 했죠? 말단위 제가 이걸 먼저 봤습니다. 말단위일수록 3분의 2 그다음 평등분포 2분의 1 송전단위일수록 3분의 1 그리고 얘는 15분의 8 그 다음에 뭐라고요? 3분의 1 5분의 1 요걸 순서를 바꾸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죠? 그렇게 암기하고 이제 중앙일수록 큰 부하는 자세히 보시면은 중앙일수록 큰 부하를 이렇게 쪼개봅니다. 쪼개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는 말단위일수록 큰 분포가 되겠죠. 부하 형태가 말단위일수록 큰 분포가 되겠죠.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부하 곡선도 예? 부하의 모양도 그 다음에 이 뒷부분 송전단위일수록 큰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부하 부분이 이렇게 돼 있듯이 얘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하고 얘를 3분의 2하고 3분의 1 더한 다음에 두 개니까 나눠집니다. 어떻게 되죠? 2분의 1이죠. 이 두 개가 합해진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3분의 1하고 3분의 1을 더했습니다. 그러면 3분의 3이니까 1이죠. 근데 그걸 나눠줘야죠. 반토막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2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외워주시는 방법이 60분의 23 이거 외우셔야죠. 뭐 이거까지는. 얘보다는 줄어들겠죠. 아까 5분의 1인데 근데 얘는 이제 합쳐졌습니다. 얘하고 합쳐졌습니다. 4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4배를. 그럼 60분의
16이 나오죠. 얘를 4배로 하면은 12배를 하죠. 60을 만들어야 되니까 60분의 12가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더하면은 28인데 28은 아니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23 이렇게 외워주셔도 되고요. 정 못 외울 때는 이거 더한 다음에 3자 8 그것만 이제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손실이 있었을 테니까. 예? 그렇게 외워주셔도 됩니다. 60분의 28로 이렇게 잘못 써도 그 채점자가 알고 넘어갈 수도 있고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외우는 방법입니다. 정 안 될 때 이게 60분의 28인데 그거보다는 한 떨어졌으니까 23이다. 저는 그렇게 외웠었거든요. 이게 안 외워지니까 그냥 안 되면 그냥 더해서 나누는 겁니다. 그냥. 실제로 계산도 해보면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 거고.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끊어서 썼을 때 바뀌어지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관연도가.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런 그림들을 이제 나중에 그려주셔야 되는데, 이 그림. X만큼. 요걸 이제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변압기 손실 뭐 나올 거고, 이제 하는데, 그걸 한번, 제가 오늘 이제 자료를 보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보고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떤 자료를 보내드릴 거냐면은, 홍보용의 13장. 요걸 보시면은, 여기 다 증명하시오. 내용 나와있죠? 증명하는 것들. 요건 좀 어려운 방식으로. 요거를 이제 보시면은, 요거를 이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요게 25점짜리 나올 수 있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하면 25점짜리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3개를. 실질적으로는 이제 조금 더 길어지는데 되게 간단하게 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딱 보시면은 0에서 1까지입니다. 기준은. 0에서 1까지 시간적인 관계를 보는데, 예? 뭐라고요? 분산 부하율에서. 부하율은 뭘까요? F입니다. 분산 손실 계수는 H입니다. 이 용어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근데 여긴 E로 썼죠? P로 썼죠?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은 책에 있는 내용대로 똑같이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0에서 1까지 기간에서 RI, 저항에 따라서 이 전류가 흐르면서 생기는 손실 부분이다 보니까 그거 이 수식이 얘는 1-X입니다. 평등부하일 때는. 예? 이 그림이 이게 요게 평등부하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얘는 말단위수 큰 부하니까 얘가 이렇게 감소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X 자승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여기 부분은 송전단위수 큰 부하는 바깥의 자승이라고 했죠. 이거 자승 부분만 헷갈려 주시지 않으면 됩니다. 요것들 넣어서 이제 계산하는 건 이거는 수식입니다. 자, 1-SS 적분을 했습니다. 그럼 2분의 1이 나오죠. 요것도 적분을 했습니다. I 자승을 적분하면은 I 자승 요걸 나오고 그거에 대해 바깥에 또 자승을 해주거든요. 요 수식에 대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얘가 3분의 n 플러스 1분의 이게 나오는데 요거는 외워주셔야죠. 어떻게 되는지. 적분 수식이니까. 요것들도 적분 수식이니까. 요걸 넣어가지고 적분을 하게 되면 수식이 나옵니다. 여기 0, 1 넣습니다. 여기다 다 넣어가지고 계산. 요 단계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 뒤에 단계가. 요 뒤에서 수칙이 나온 게 거기까지 하다 보면 길어지는데 그거는 어디 있냐면은 13장. 그건 없네. 그거는 제가 자료를 찾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수치 넣어가지고, 뭐 15분의 1 더하기 15분의 몇 해가지고, 결국은 15분의 8이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찾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부분은 별로 안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거 남은 거는, 요 분산 손실 개수.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남은 건 뭐냐? 부등률, 부하율, 수용률. 근데 그걸 수등하러 외운다고 했죠.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에 대한 내용. 그리고 변압기에 대한 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효율에 대한 부분, 실축효율, 규약효율, 전이율 다 설명드렸던 겁니다, 지금. 체크효율이 되는 부분. 다 설명드렸던 건데, 이제 책에 있는 내용만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1시간 정도만 하면은, 이 13장은 다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 바로 들어갈 거니까 미리 한번 좀 예습을 해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수업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